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술 임용고시 정쌤입니다. 과목은 미술 과목이고요. 또 하나 디자인 과목. 예전에는 디자인 공예가 섞여 있어서 디자인 공예 과목이고요. 올해부터 이제 디자인 별도로 디자인 과목으로 출발했는데, 그리고 현재 노량진에서는 미술 과목하고 디자인 과목. 앞으로 공예가 또 모집이 되면 공예도 담당하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 선생님입니다. 자랑은 아니고요. 저의 이제 다양한 미술과 관련된 영역이기 때문에 저랑 함께하는 학생들에게는 더 유리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2022년, 그러니까 이제 내년도 2023학년도 대비 미술 과목의 합격 설명회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려고 준비 많이 했어요. 고민도 좀 많이 하고, 또 여러분 세대에 맞는 이야기를 어떻게 좀 내가 어필하고 또 잘 좀 전달할 수 있을까 사실 고민 많이 했습니다. 네. 일단 목차는 대체로 시험 소개, 출제 경향 분석, 경향에 따른 공부 전략, 커리큘럼 소개, 일련 관리, 대체로 이런 형태인데요. 요번이 오늘이 설명회라서 일반적인 수업이 아니고 설명회라서 생각만큼 아주 디테일하거나 깊은 내용까지는 좀 제시나 전달이 좀 어렵고 큰 틀에서 아마 제시가 될 거고요. 그러더라도 큰 틀에서 제시되는 것 자체도 아마 좀 더 정확하고 알차게 진행이 될 거예요. 우선 궁금한 게 이제 미술 과목이 계속 뽑느냐에 관심이죠. 예를 들어서 미술과 같은 경우는 복수 전공으로 디자인하는 친구도 좀 있고요. 디자인인데 미술 복수 전공을 해서 디자인이나 공예 쪽에서 잘 안 뽑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대원으로 미술 과목 들어가서 미술로 응시하는 경우도 좀 많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몇 명을 뽑느냐, 정기적으로 뽑느냐에 대한 관심이 사실 제일 큰데요. 미술 과목은 2014, 이게 왜 2014부터 했냐면 그 앞에도 있는데 2014 이때부터 현재 서술형 시험 체대라서 이렇게 좀 제가 여기서부터 뽑아봤어요. 뽑아봤는데 대체로 매년 한 200명 전후로 뽑습니다. 요 인원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응시는 해년마다 조금씩 달라요. 공부하는 학생들의 상태, 또 요즘같이 코로나 여러 가지 때문에. 그래서 많이 볼 때는 1,500명 이상 볼 때도 있었고, 또 적게 볼 때는 그보다 훨씬 적고요. 그렇게 됩니다. 200명 전후로 뽑는데 1,000명 이상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임용고시는 굉장히 어려운 공부입니다. 어려운 시험이고요. 하지만 본인만 포기하지 않으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빨리 합격하는 게 좋죠. 이왕이면 초수 합격, 이왕이면 두 번째 합격.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좋겠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나이가 이제 꼭 이렇게 20대 중후반 넘어가고 또 공부 좀 늦게 했거나 디자인 과목 같은 경우는 다른 직장 다녔거나 이렇게 되죠. 특히 남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군대 갔다 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나이가 꽉 차니까 계속 공부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기간제도 나가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합격하는 연수가 좀 늘어나게 돼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거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요. 또 그런 거 부족한 일이 아니고 어쨌든 합격하게 됩니다. 이제 발 들였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최대한 빨리 합격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찾으시면 돼요. 그런 거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자, 간단한 겁니다. 일단 자격은 한국사부터 있어야 됩니다. 요게 은근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매달 있는 게 아니고 1월, 5월, 8월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보다는 한참 앞서서 준비를 해야 돼요. 시험이 대체로 11월 달에 있거든요. 11월이면 한참 앞에서 준비를 해야 돼. 그리고 한 번 따면 5년간 유예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미리미리 따놓는 게 좋겠고, 제가 대학원 특강을 갈 때는 항상 대학원에서 이제 1학기, 2학기 때 미리 한국사 좀 따달라. 그다음에 이제 사범대 같은 경우 강의를 가면 학부 시절에 미리 좀 한국사 좀 따놓는 것이 좋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라도 한국사 좀 따 놓으셔야 되겠고요. 그림은 비슷한, 우리에게 익숙한 그림 많이 나와요. 빗살무늬 토기 같은 거 막 나오고 그러는데 기분 좋게 푸는데 기분 좋게 틀려요.
약간 어렵거든요. 어느 부분이 어렵냐면 우리 미술과가 좀 약한 부분, 정치, 경제 이런 쪽에, 특히 근대 쪽 이런 쪽에 막 정신없어요. 그쪽에는. 그래서 거의 그냥 문제 읽다 나오는 수준이야. 떨어지는 점수가 꼭 한두 개 문제로 떨어져요. 요거 꼭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차 시험을 보고요. 1차 시험이 교육학 20점, 전공 80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00점이 되는데요. 요게 모집 인원 각 도 교육청마다 좀 다르거든요. 서울, 경기, 뭐 인천, 충북, 충남 이런 식으로 달라요. 강원 다르고요. 그게 1.5배수로 1차 합격생을 뽑는 지역이 있고 2배수로 뽑는 지역이 있고 그래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그 모집 정원의 1.5배수를 뽑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명을 뽑는다. 그러면 15명 뽑는 거예요. 다른 지역은 2배수 뽑으면 전체 실제 모집 인원이 10명일 경우 1차에서는 20명을 뽑아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2차 시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자, 2차 시험은 교직 면접이고요. 수업 실현, 학습 지도안, 실기 이렇게 되는데 일단 수업 실현과 학습 지도안이 섞여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도안 시험이 없고 요 점수가 수업 실현으로 들어가 있어요. 수업 나눔이라고 하는 수업 성찰하는 과목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기도 4과목을 일반적으로 봤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나 충남, 뭐 경남 이런 경우.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과목 수가 2과목으로 줄었죠. 그리고 도교육청마다 실기 과목 수가 좀 달라요. 한 과목 보는 실기 혹은 2과목 보는 실기. 대체로 공통 과목은 이제 드로잉, 데생이죠. 그런 과목이 좀 인체 묘사라든가 정물 묘사라든가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각 도교육청마다 좀 다릅니다. 끝까지 치열한 시험이에요. 따라서 1차 때 예상되는 커트라인보다는 최소한 5점이나 8점 이상 받아놓는 게 1차 목표예요. 저랑 여러분이 함께 가져야 될 목표. 그렇게 되면 2차는 조금 편안하게 2차 준비할 수 있어요. 좀 커트라인보다 5점이나 8점 이상 높아지면 면접도 좀 당당하게 뭐 조금 틀려도 뭐 그 정도는 커버할 수 있어 하는 마음으로 여유롭게 할 수 있어요. 실기도 불안해 떨지 않고 좀 여유롭게 할 수 있고요. 수업 실현과 수업 지도안은 이렇게 좀 분홍색 칠해져 있는 거는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담임 교수의 역할을 1월 1일부터 끝날 때까지 해요. 그래서 1차도 제가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가르치고 2차 수업 실현과 지도안, 수업 성찰까지 책임지고 가르치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가면 공부는 공부지만 1차, 2차 시험, 그 다음에 시험 준비하는 거, 공부하면서 겪는 어떤 심리적인 불안감, 이런 것들까지 다 상담하고 같이 제가 안내해드리고 하니까 편안한 담임교수 혹은 담임교사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문항수가 최근에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교육학이 1교시고요. 그 다음에 전공이 2교시 A, 전공 B3. 요거는 선택이 아니라 2개 다 보는 겁니다. 2개 다 보는 거예요. 전공은 A형, B형을 다 보는데 90분씩 쪼개서 보기 때문에 그냥 A, B로 나눴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기입형 4문항, A형에서는 그 다음에 서술형이 8문항, B형에서는 기입형이 2문항, 서술형이 9문항, 합쳐서 80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서술형이 좀 많죠. 네. 서술형, 요게 답지예요. 이게 비포용지 답지인데 줄이 1줄, 2줄, 3줄, 4줄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줄은 무시하고 2줄 정도씩 써도 됩니다. 대체로. 글씨 크기는 지금 여기 있는 글씨 정도 크기예요. 그래서 가로로 여러분 정도 글씨로는 45자에서 50자 정도. 가로 한 줄이. 그렇게 해서 4줄이나 6줄 정도. 한 문제당 그렇게 됩니다. 물론 더 짧은 정답도 있긴 해요. 보편적으로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 45자에서 50자 정도. 띄어쓰기 다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요게 이제 모범적인 사례죠. 지금 1줄, 2줄, 3줄, 4줄. 그렇죠? 1줄, 2줄, 3줄, 4줄. 뭐 대체로 이렇게 되어 있고 글자 수 따져보면
대체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글자 안에 키워드가 들어가 있으면 채점이 되게 돼요. 그래서 임용시험의 채점은 키워드 채점입니다. 키워드. 여기서 말하는 키워드는 우리가 일반인들이 말할 때 키워드 하면 단어만 얘기하잖아요. 임용공부, 임용시험하는 우리들끼리 소통하는 의미에서 키워드란 단어뿐만 아니라 문장이나 구절까지를 다 키워드라고 그래요. 다 그렇게 하는 걸 키워드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 장소 특수성 그러면 장소 따로 특성 따로잖아요. 이걸 묶어서 우리가 장소 특수성 이렇게 하면서 이걸 키워드라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편적인 그냥 일상적인 대화에서 말하는 키워드하고는 우리가 개념이 조금 다르다. 그런 키워드 채점을 하게 됩니다. 임용시험은. 따라서 1월부터 1차 시험 보고 2차 시험 때까지 여러분들은 키워드와의 싸움이에요. 얼마나 많은 키워드를 이해했느냐, 얼마나 많은 키워드를 활용할 수 있느냐, 암기할 수 있느냐, 이런 겁니다. 네. 올해 시험이죠. 올해 2022학년도, 그러니까 올해 있었던 거예요. 올해 11월 달에 있었던 그 시험 문항을 분석해 봤더니, 미교론 쪽이 6문항이고요. 여기 미교론에는 교육과정 교수법 평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표현 영역이 7문항. 표현 영역이라고 한다면, 그 조형, 그 다음에 회화, 조소, 동양화, 서예, 판화, 디자인, 색채, 공예, 뭐 이런 애들을 표현 영역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한미사, 중미사가 4문제. 물론 여기에서는 한미사랑 중미사가 포함된 한 문제짜리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얘네들을 다 구분해 보면 한미사, 중미사 이렇게 다 해서 어쨌든 4문제. 그 다음에 서양미술사, 서양조각사 합쳐서 6문항 이렇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표현 영역의 문항수가 많죠. 근데 얘네들은 각 영역마다 한 문제씩 나오다 보니까 그래요. 그렇게 되고, 대체로 표현 영역은 암기가 좀 쉬워요. 그런데 미술사 쪽에서는 맥락적인 이해가 많이 필요합니다. 암기도 필요하고. 그래서 암기 시험이다, 이해 시험이다, 뭐 이런 얘기도 오고 가는데, 암기와 이해가 계속 다 섞여 있는 게 좋고요. 그 섞여 있는 상태에서, 이해가 충분한 상태에서 마지막은 암기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계속 1월부터 암기할 건 암기하고 이해할 건 이해하고 이렇게 가야 되겠고요. 요번에 시험을 본 지금 2차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 학생들에게 의견을 물어봤어요. 오늘 여러분들 제가 만나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만나서 좋은 얘기를 좀 하고 싶고 좋은 안내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 하고 올해 시험 본 학생들에게 내년도 공부한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교수님 암기할 거는 미루지 말고 1월부터 암기하라고 해주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이 얘기가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완급 조절이 필요해요. 체력 관리도 필요해요. 스트레스가 엄청 많은데 스트레스 해소하는 자기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꼭 좀 찾아놓으라고 좀 전해주세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용시험은 이해도 필요하고 암기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탕이 돼서 이제 시험 임박해서는 막 암기 점검하는 거죠. 23문항에서 표현 영역이 제일 좀 쉬운 부분이고, 미교론이 되게 어렵고요. 미교론이 어려운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문항수가 좀 줄었어요. 재작년, 올해 시험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문항수가 더 줄었어요. 근데 이것이 매년 줄 수는 없고 이렇게 그 파이곡선을 그립니다. 어떤 애는 많아졌다, 어떤 애는 좀 적어졌다가. 한국미술사와 서양미술사도 마찬가지예요. 3년 전에는 한국미술사 문항수가 더 많았어요. 그랬다가 3년, 그 다음에 2년, 작년, 올해 한미사 문제가 좀 개수가 줄고 서미사가 더 올라갔죠, 개수가. 이러면서 서미사가 맥락적인 부분을 되게 많이 물어봐요. 이따가 우리가 잠깐 문제를 좀 보겠지만, 예를 들어서 낭만주의 터너의 노회선의 그 시대적 배경을 써라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술사 공부는 미리부터 하는 것이 좋겠고요.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혹은 이 영상을 듣고 있는 학생 중에 교대원 학생이 있거나 그다음에 학부생이 있다면
미리 섬이사에 관련된 것, 그건 좀 충분히 좀 읽어두고 맥락적인 걸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는 제가 재미있게 설명해 드립니다. 맥락은. 자, 그래서 조금 더 계속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올해 있었던, 그래서 2022학년도 임용고시 문항 분석을 해보면 영역이 더 넓어지고 있어요. 문항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데 이 영역은 평가원에서 제시했습니다. 미술과는 이런 영역으로 시험을 볼 거야 라고 제시했던 그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 안에서 내용이 더 넓어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사진이 나왔어요. 사진, 영화 이런 것들이요. 그 영화 기법이 연극 영상학과 학생들도 풀기 어려운 정도의 문제가 작년에 나왔거든요. 올해는 그런 문제가 좀 없었고, 그런데 그것이 2년이나 3년 주기로 나와요. 그래서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 중국미술사 같은 경우도 예년에는 중국미술사 회화만 나왔었는데 주로 작년 같은 경우는 그 도자기도, 중국 도자기도 나왔고요. 우리나라 도자기도 모르는 판에 중국 도자기까지 알아야 되는 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중국 회화사 쪽이 좀 나왔고, 그다음에 단순 지식 같은 걸 물어보는 문제, 기입형 좀 그런 게 많죠. 그런데 배경과 맥락 지식을 물어보는 게 특히 올해는 되게 많았어요. 요셉 보이스의 지방 덩어리에 대한 맥락, 개인 서사를 서술해라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았죠.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대비 전략을 보면 단순 지식은 이론 강의와 공부로 충분히 해결됩니다. 또 맥락적 지식은 필독서를 좀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시간 여유가 있는 교대원, 지금 1학기, 2학기 정도나 학부생 같은 경우는 서미사, 중미사에 대한 필독서를 좀 미리 읽어두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내년 1월부터 출발해서 내년에 뭔가 목표를 세우겠다 하는 학생들은 제가 커리큘럼을 아주 맛깔스럽게 짰어요. 그래서 내년 필독서 우리가 알차게 읽을 겁니다. 그렇게 해결할 거고, 문제 해결력. 이제 아는 건데 문제로 나면 막 당황하고 막 뭐 이상한 거 쓰고 있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자꾸 경험도 지키고 할 수 있도록 제가 형성평가, 문제풀이, 모의고사를 자꾸 구성을 해서 제공을 해드리면 전체적으로 대비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사례만 좀 볼게요. 더 넓어진 영역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게디스라고 하는 디자인 역사 잘 안 나오는 작가거든요. 잘 안 나오는 작가예요. 안 나오는데 모양이 각이 졌단 말이죠. 얼른 보기엔 기능주의적 측면이 강한 디자인이에요. 내용을 모르면 못 쓰는 거. 뭐 이건 그렇다 쳐. 팬톤이에요. 누가 봐도 팬톤? 디자인 역사 할 때 흔히 나오는 거. 그래서 디자인 유파 팝을 물어볼 줄 알았는데 그보다 더 깊게 얘 제작하는 방법이 뭐야? 플라스틱이거든? 물어보는 거죠. 플라스틱 사출 성형법인데 제가 디자인 과목을 하니까 공예 과목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런 거 수업할 때는 일반적인 수업할 때 이거 사출 성형입니다. 늘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당연히 사출 성형 썼어요. 우리가 아까 제가 인사드릴 때 미술과도 하지만 디자인과 공예과 교수이기도 합니다. 안내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그게 장점이야. 이렇게 좀 깊은 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당연히 배우는 것처럼 배워버렸는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 미술 임용 준비하는 보편적인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플라스틱 성형 방법, 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만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선생님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수업 시간에 들었던 학생들은 뭐 당연히 쓸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못 쓰는 거.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주제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따라서 한마디로 더 넓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역시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거 단순 지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유파를 적어라. 예전에 그랬어요. 그러면 낭만파 이러면 됐는데 그게 아니라 배경과 지식을 요구하는 건데 이 내용이 제가 1월 달 강의 때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 영상을 제가 뒤져봤어요. 제가 수업했던 영상을 보고 저도 좀 성찰하고 반성하고 이런 건 좋았는데 이런 거
또 좀 찾아보고 하면서 이 강의를 내가 언제 했나 했더니 1월 서양미술사 강의할 때, 1, 2월 강의할 때, 기본 강의할 때 이미 가르쳤었어요. 근데 이제 노회선이거든요. 이 시절에 그 노회가 재산화돼 있어서 보험을 들면 노회가 죽으면 그 보험금을 받게 돼 있어요. 물건인 거지, 사람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배가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막 힘겨워, 물건도 많고, 그 상황에서 노쇠한 노인 노예가 몇 명 죽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선장이 요거 봐라 하고서는 못된 짓을 했습니다. 어떤 못된 짓을 하냐면 노예들을 다 세워놓고 손과 발을 쇠사슬로 다 묶었어요. 하나로. 그리고는 산채로 바다에 빠뜨렸어. 그러니까 여기 막 이렇게 막 쇠사슬 있고 손 올라와 있고 발 올라와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리고선 그 노예 수만큼 보험금을 타먹은 거죠. 못된 선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발각이 돼서 재판을 하고 공청회도 하고 하면서 1833년쯤에 영국 전체가 노예제도 폐지라고 하는 사회적 배경까지 낳게 됐던 그림이에요. 이제 그걸 다행스럽게 우리는 1, 2월 때 강의를 했던 거고, 문제가 이제 그런 거까지 나와요. 정치적 배경을, 당대의 사회 정치적 배경,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임용 준비를 할 때 단순 지식뿐만 아니라 배경과 맥락 지식도 요구하는 거고, 이런 애들은 필독서를 읽거나 아니면 이렇게 저의 수업을 듣고 재밌게 이야기 듣고, 와 옛날 얘기 재밌네 뭐 이러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해되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번 시험 보고 나서 학생들은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이거 다 썼어요. 정말 고마운 일이고 다행스러운 일이죠. 제가 복이 많아서 이렇게 인재들이 저한테 와요. 제가 복이 많은 거죠. 고마운 거고요. 자, 출제와 경영에 따른 공부 방법입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더 디테일하게 따져보면 각각의 주제마다 달라요. 그 주제들은 수업이 전개되면서 제가 계속 매주 제시해 드릴 겁니다. 우선 큰 틀로 보자면 미교론이죠. 미교론이 정말 글자로만 돼 있어요. 그림이 하나도 없고 재미가 없어. 그리고 막 딱딱해. 철학이 나오고 사상이 나오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이 막 나와요. 뭐 맥피, 뭐 보리껍데기,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럴 때 그러한 주제일수록 우리가 핵심 요약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이왕이면 재미있게 공부하고 재미있게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조금 억지가 되지만, 억지라는 건 알지만 조금 웃기려고 좀 애를 써요. 학생들에게 좀 주의 환기도 좀 시키고, 이왕이면 재미있게 해서 기억이 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제 수업 스타일이. 어쨌든 미교로는 이론 강의 정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큰 틀의 주제는 여태까지 이거 시험이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제가 말을 했을 때 안 나온 것들 거의 없어요. 자, 이거 영상 돌아가고 있고 다 모두가 보고 있는 것이라서 제가 말을 조심해야 되잖아요. 정직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막 저를 과대포장할 수도 없고요. 요즘은 그렇죠. 과대포장하면 큰일 나는 거고요. 따라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저는 다른 건 다 못해도 임용시험, 미술 혹은 디자인 공예 쪽에서 시험에 경향한 거 나올 만한 주제들 파악은 제가 남들보다 월등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에 대한 전달은 전 자신 있어요. 몇 년간 계속 그래왔고요. 그래서 어려운 과목, 어려운 영역, 미교로는 이론 강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론 강의를 여러분 충실하게 복습하고 잘 들으시면 될 것 같고, 표현 영역, 우리가 말했던 회화, 서양회화, 전통회화, 판화, 서예, 전각, 그 다음에 조소 이론, 색채학, 사진, 영상, 디자인, 공예, 이런 영역을 우리가 표현 영역이라고 그래요. 이 영역들은 우리 기본서, 내년에 책이 또 깔끔하게 잘 나오거든요. 책이 좀 얇아졌어요. 하지만 내용은 더 들어갔어.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올해까지 썼던 책, 그 책도 참 좋았는데, 그 책에서 좋은 설명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외워야 될 게 너무나 많아지니까 외우는 개수를 좀 줄여주려고 최선, 차선, 차차선 문장은 좀 삭제하고,
대신에 요번에 나올 만한 주제를 더 많이 넣었어요. 페이지 편성도 다시 하고, 그 책이 더 알차졌습니다. 얇아지고 알차졌어요. 그렇게 기본서를 좀 암기하시면 좋겠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로 연습하면 되겠고요. 그다음 미술사 같은 경우는 필독서 읽고 정리, 또 문제풀이 모의고사 이렇게 하면 공부 전략 큰 틀에선 접근이 됩니다. 이건 큰 틀이고요. 이제 들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주제별로 접근해야 되겠죠. 그 문학 유형별로 기평, 서술 이렇게 되잖아요. A형 4개, B형 2개. 6문항인데 얘네를 무시할 수 없거든요. 6문항인데 2점씩 되니까 무시할 수가 없어요. 얘네들도 암기, 이해, 그 다음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체크리스트를 좀 만드세요. 요거를 1월 강의가 시작되면 체크리스트 제가 시범 보여드릴 거고, 그걸 상담해서 계속 저랑 관리할 겁니다. 개별적으로 체크리스트 되어 있는 사람, 안 되어 있는 사람, 또 스타일이 체크리스트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는데 그 들어간 항목이 정확하게 있는지도 봐야 되니까 그런 거 제가 다 만들어 드리거나 점검해 드려요. 체크리스트를 봤더니 암기 항목이 몇 개 없어요. 이거 더 넣읍시다 내드리고, 아니야 이거는 안 나와 이제 제가 빼드리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체크리스트 활용할 거고, 서술형은 일단 무조건 써봐야 돼. 무조건 쓰는 게 중요해. 쓰는 게 중요하고, 1월 달에 이제 스터디를 저는 2개월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짜줘요. 그래서 어떤 조는 지금 1월 달에 짰는데 2차 반까지 지금까지 꾸준하게 오는 조도 있더라고요. 정말 멋졌어요, 그 조는. 그리고 이제 올해 필독서 강의가 있었는데 필독서에서 제가 강조했던 부분을 그 조는 밴드에서 문제를 다시 만들고 또 정답도 써보고 막 이랬나 봐요. 그래서 2차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조 4명이 다 이렇게 같이 있길래 1차 잘 봤죠 했더니, 교수님 저희는 그 법주사 8상전 그거 우리가 필독서를 받고 그다음에 그 문제를 자기 조원들은 계속 문제 만들고 또 정답도 써보고 밴드로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4명은 그거 다 맞았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터디가 잘만 하면 참 좋아요. 그런데 성격이 안 맞으면 또 안 맞을 수도 있죠. 안 맞으면. 그러면 그 3월달에 다시 짜줄 거야. 어쨌든 스터디를 짜고 제가 관리하고 할 텐데, 그 안에서도 문제를 만들어서 계속 써보는 거. 스터디원들끼리 문제 만들고 써보고 만든 문제 제가 확인해 줄 거고, 그렇게 하고, 키워드 아까 말씀드렸죠.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구나 절, 문장까지를 우리는 키워드라고 한다. 키워드를 혹은 또 문맥을 제가 확인하고 첨삭해 주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첨삭은 아마 제가 제일 자세하게 해드릴 겁니다. 그거 이제 여러분들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죠. 첨삭하면서, 첨삭은 저는 생각해요, 단순한 채점이 아니고 저는 첨삭을 해요. 채점은 누구나 해요. 이렇게 맞았어 몇 점 몇 점. 하지만 저는 거기에다가 이 문장 이렇게 쓰면 안 돼, 이건 좋은 문장이야, 뭐 이런 거, 요럴 경우는 어느 책 보세요, 이런 첨삭을 해드려요. 그리고 개인 편지 좀 작성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멘탈 관리도 하고, 또 답답하고 힘들 때 저한테 고민도 좀 털어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만남의 장이 되죠. 첨삭은 학생과 저와 1대1 만남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 강조하고 있어요. 자, 커리큘럼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요거 좀 보겠습니다. 고민 많이 했고요. 요번 시험 경향에 맞도록 그렇게 좀 짜봤어요. 짰고, 또 여러분들 세대에 맞도록 구성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연간 강의랑 월별, 개별, 멘탈 건강관리법 그렇게 좀 구성을 좀 해봤는데요. 합격을 원한다면 정상강의 필수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이 정도 자신감 없으면 여러분 앞에 쓰기 어렵죠. 지나친 자랑이면 곤란하고 위험하지만 내 스스로 세울 수 있는 자신감, 그리고 또 현재 나와 있는 근거들, 노력했던 결과물들 있기 때문에 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쉽게 가르쳐 드립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좀 되지 않는 농담이지만 좀 웃게 해드리려고 애를 써요. 좀 재밌게 해드립니다. 재밌게.
그리고 설명 꼼꼼하게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공부하게 되고, 이왕이면 합격을 좀 더 빨리 하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가르친 게 나오면 제가 여러분 앞에 당당하고요. 가르친 게 안 나오면 미안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도 그렇고 저를 위해서도 그렇고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수업했어, 이제 여러분들 몫이야, 그걸로 끝이야, 전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내가 수업을 했고 받아들인 건 여러분이지만 그래도 우리 함께 노력해보자. 수업은 일거전개했는데 여기에서 파생되는 다른 주제가 뭐가 있을까, 나올 만한 주제가 뭐가 있을까, 함께 연구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그래서 공부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방향과 관점은 저는 기출과 유사하다고 봅니다. 아마 제 수업을 들어본 분은 알아요. 제 문제를 풀어본 분은 압니다. 문제 퀄리티만큼은 대한민국에서 자신 있어요. 일단 기출문제랑 똑같아요. 기출문제랑 똑같이 만드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워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지만 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기출문제 문항과 유형이 비슷한 문제를 풀어봤을 때 실제로 시험장에 갔을 때 익숙하게 풀 수가 있거든요. 낯설지 않고. 그런데 연습할 때 쉽게 쉬운 문제를 풀다가 어려운 문제가 나오거나 그러한 관점에서 공부 안 했던 그런 문제들이 나오면 당황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출과 유사하게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합격시켜주는 확실한 강의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발표하지만 이 말은 우선 제가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거 꼭 지키자. 학생들이 꼭 지키자. 그러고 있습니다. 눈에 보일 수 있는 거, 이거 우리 카페에 있습니다.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4학년도가 서술형으로 바뀐 시험 체제예요. 그 전년도에는 선택형. 그래서 이제 그 전년도까지는 자료 찾기가 좀 그렇고 또 화면이 너무나 많아도 지저분해 보이니까 2014학년도부터 올해까지요. 올해. 그래서 대체로 기출문항이 23문항인데 대체로 10개, 20개, 뭐 16개 요 정도 선에서 제가 적중합니다. 이때 적중은 우리 사람이 하는 것이라서 우리가 문제가 똑같을 수는 없죠.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똑같으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겠죠. 뭔가 경찰청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검찰청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똑같을 수는 없지만 문제 유형이 같거나 정답이 같거나 도판이 같거나 물어보는 형태가 똑같거나 이렇게 되는데 지금 미술과 설명이지만 올해 디자인과는 문제가 똑같은 게 있었어요. 정말 아주 학생도 저도 깜짝 놀랐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자, 그런 문제도 있고요. 미술과 같은 경우는 적중, 그 다음에 부분, 4점짜리 중에서 2점, 혹은 2점짜리 중에서 1점. 그러니까 기억, 니은을 적어라 했을 때 기억을 제가 맞춘 거.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겁니다. 또는 도판이 같은 거. 이런 걸 다 포함한 거예요. 적중도 이 정도 개수면 그래도 여러분들 앞에 쓸 수 있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새로운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어요. 네. 사례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요게 기출문제예요. 올해 기출문제. 올해 기출문제. 제가 낸 문제죠. 그래서 9, 10월 2주차 B형 6-2번. 요 문제가 똑같았어요. 이렇게 왓손, 6개, 교사 역할, 여기 왓손, 맥피 6개, 이렇게 완전히 똑같았던 거. 요런 것들을 우리가 말하는 거고요. 이왕에 이게 이제 우리 카페에 올라가 있는 자료입니다. 공개적으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과대포장하거나 이럴 수 없는 거. 왼쪽 게 기출. 이거 제가 만들어냈던 문제. 그리고 강의 몇 분 몇 초까지 알려드렸어요. 이렇게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요 정도. 요게 지금 조금 전에 봤던 그 미술교육론, 어려운 미교론. 그 다음에 요거 박물관 미술교육론. 여기 조지 하인 나왔는데요. 조지 하인. 원래 도표가 요거거든요. 조지 하인 쓰는 거. 요쪽 쓰는 거, 요렇게 쓰는 게 요게 문제였고, 요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려웠던 서양 미술사 요제프 보이스의 그 개인 서사 관련된 거, 요제프 보이스. 요거 설명하면서 개인 서사 말씀드렸는데, 요 문제는 두 번 제가 강의를 했네요. 요렇게도 강의를 했고, 요렇게도 강의를 했고.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 속한 요 작가가, 고온자르 토레스라고 하는 작가가 아르테 포베라 작가로서 여기 있는 작가들이에요. 같은 유파이기 때문에 감상자 관점, 정답이 같은 거죠. 이런 경우는. 정답 적중한 거죠. 이런 거는. 로댕. 요게 여기 있는 거죠. 지금. 이런 거하고. 그 다음에 이건 중미사. 범관에 관련된 거. 요게 똑같은 문제. 그래서 이런 경우는 4점이지만 부분 점수가 되겠죠. 우리가 아까 봤던, 제가 팬톤, 플라스틱 사용한 것까지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판화. 그래서 이제 CP 관련된 거. 그 다음 여기에서 이제 원본을 보증하기 위해서 뭐뭘 해야 되냐라고 했는데, 요것도 문제가 두 문제였죠. 이렇게요. 요 문제. 그래서 제 15강에서 설명했고, 16강에서도 설명했는데, 요 문제가 이제 원본. 이렇게 되면 정답도 똑같고 물어보는 것도 똑같은 거죠. 요게 이제 어려워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중에서 역량 쓰는 건데, 요게 정답이거든요. 요런 경우도 지금 4점짜리 중에서 부분 점수. 요게 이제 기입형, 기억, 니은 쓰는 건데, 이상범에 관련된 건데, 동영사가 정답이에요. 요거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내일이 시험이면 오늘, 그러니까 하루 전, 시험 전 하루 전에 저녁쯤에 조교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제 내일이 시험이니까 얼마나 초조하겠어. 막, 이제, 근데 1년 내내 의지했고 서로가 응원했던 교수니까 저한테 전화를 했겠죠. 그래서 조교 선생님이, 선생님, 내일 시험인데, 떨려요. 그래서, 선생님 잘할 수 있을 거야. 힘내. 그랬더니, 선생님 지금 근대 보고 있는데요. 한국 미술사 근대를 말하는 거죠. 근대 보고 있는데, 볼 게 너무나 많고, 이렇게 너무나 많은데, 어떤 거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시험이 내일인데, 그냥 동영상만 봐. 다른 거 볼 거 뭐 있어? 그냥 동영상만 봐. 그랬더니, 정말요? 동영상만 봐. 했는데, 그 다음날 갔더니 이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뭐지? 하면서, 이렇게 재밌게 풀었다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게 매년 희한하게, 매년 조교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그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아주 재밌고 아주 좀 신기한 징크스예요. 전년도 조교 선생님은 지금 강원도에서 근무하고 계신데, 선생님 염색, 저 몰라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염색해야 돼요. 해야지. 근데 방염 좀 해. 그래서 그러면 방염, 이거 뭐 어떤 거 외워야 돼요? 방염도 종류가 있다. 파라핀, 이런 방염들이 종류가 있어. 그런 것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해. 했는데 그 문제가 그대로 나왔어. 그 부분만 맞췄어요. 그게 좀 어려웠거든요. 그거 좀 잘 안 보는 내용이야. 학생들이 제꼈어. 이건 안 나올 거라고 제꼈는데, 내가 이제 얘기해 줬더니 한 번 더 확인한 거잖아요. 이런 에피소드가 좀 있어요. 내년에도 제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 에피소드는 여러분들에게 다 적용될 수 있도록. 요건 이제 도파는 다르지만 정답이 하드했지 물어보는 거였거든요. 작가가 똑같고요. 켈리. 하여튼 요런 정도입니다. 요런 거. 미학도 거의 똑같아요. 요런 경우도 이제 디키, 단토, 예술계가 기출문제. 단토, 디키, 그래서 예술계. 요거는 부분 점수가 되겠죠? 금속공예인데, 입사. 여기 절상감, 요게 절상감. 그 다음에 입사. 금속공예 관련된 거. 요 정도 문제는 되게 어려워요. 아주 난감하죠, 지금. 낯선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런 건데, 어쨌든 부분적으로라도 공부했던 거, 절상감 배웠다, 입사 배웠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좀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는 것이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르친 저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요건 영상이 좀 없는데 1, 2월 99강 50분 55초까지 정확하게 찾아냈어요. 거짓말할 수 없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노회선에 대한 배경 이런 거거든요. 요건 우리 카페에 가면 있습니다. 카페에 가면 정회원일 경우 누구나 다 적중 자료를 보면 연도별로 쫙 나와요. 그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중 안내 말씀드렸고요. 이런 거 말씀드릴 때마다 전 자신 있어요. 자신 있고 즐겁고 또 그러면서도 앞으로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계속 보면 자, 그래서 이제 내년도 커리큘럼은 이렇게 짰습니다. 올해 시험을 보니까 이런 강의가 꼭 필요하겠더라고요. 자, 일단 올해 그러니까 2021년 1, 2월 달에는 기본 강의 제가 굉장히 많이 했어요. 강의 수를 굉장히 많이 늘렸죠. 그런데 내년 당장 이제 한 2, 3주 남았죠. 내년 1월 강의 때는 강의 수를 좀 줄이고 필요한 것만 학생들에게 재밌게 수업해야 되겠다. 그래서 강의 날짜 수를 좀 줄였고 대신 내용만 알차게 하고 기본선 새로운 걸로. 그래서 1, 2월 달에는 기본 이론반 갑니다. 자, 1, 2월에 배운 것이 11월 시험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 2월부터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먼저 배웁니다. 1, 2월부터요. 그리고 3, 4월 달에 5, 6월 달에 필독서, 이제는 미술 과목에서 필독서는 정말 필수예요. 이 필독서를 올해도 필독서를 하긴 했는데 올해는 조금 빨리 진행을 했어요. 한 권에 2주 만에 끝내버리는 스타일. 자, 하지만 내년 3월과 4월, 5월, 6월에는 조금 천천히 볼 겁니다. 꼼꼼히 천천히 볼 거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문제도 좀 만들어서 풀어도 보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필독서 강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보게 되는 책 제목은 1, 2월 달에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대체로 서미사, 그다음에 조각사, 한미사, 중미사, 미교론 이렇게 큰 틀로 짰습니다. 짰고 그다음에 올해 용어사전 강의를 했었어요. 굉장히 길고 지루했죠. 2권이 이렇게 두꺼우니까. 얘네는 두께가 딱 이래가지고 두께가 딱 베개랑 높이가 맞아. 보다 보면 저쪽이 잘도 모르게 이렇게 베고 있는 거지. 그렇게 좀 지루한 책인데 요거를 올해 필독서 듣는 학생들에게 올해 영상을 제공해 드리고 용어사전 제공해 드리고 그 다음에 새롭게 만든 문제, 그 주에 해당하는 용어사전 주제에 대한 문제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설명은 새롭게 짓고 이렇게 해서 좀 알차게 제공할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3월, 4월, 5월, 6월 미교론, 한미사, 중미사, 서미사, 조각사를 볼 겁니다. 그 다음에 3월 달에 수업을 꼭 필독서 듣는 학생에 한해서 올해 용어사전을 제공해 드릴 거예요. 하지만 올해 영상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 3월 달에 새로 만든 문제, 용어사전에 해당하는 주제, 그 문제를 만들어 드리고 설명까지 포함해서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용어사전은. 그렇게 될 거고요. 다음에 3월 달에 기출문제 확산할 겁니다. 이것도 새로운 버전으로 갈 거예요. 내년 기출문제는 여태까지 안 했던 출판된 책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출제된 문제를 가지고 확산해 드렸는데 내년 기출문제에서는 분석과 확산도 해드리고 그리고 이 문제가 어떤 책에서 나왔다. 함께 그 책 같이 봅시다 하면서 그 책도 좀 보고 이렇게 할 겁니다. 더 알짜졌죠. 그리고 꼭풀 80책. 이제 이거는 트렌드예요. 이제 브랜드의 트렌드. 꼭풀 80책. 꼭 풀어야 되는 80제의 약자이고요. 5, 6월 달에 했던 꼭풀 80제는 문제가 겹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5, 6월 달에서 올해 5, 6월 달 풀었던 문제 중에 올해 시험 9개 나왔어요. 뭐 이 정도면 브랜드다. 네임밸류에 따르는 브랜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늘 하는 정샘의 꼭풀 80제 기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7월부터는 모든 과목들이 하는 일반적인 문제풀이에요. 문제풀이, 모의고사, 파이널 정리, 2차 대비. 자,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이 더 알차졌고 짜임새 있게 됐고요. 더 업그레이드된 뉴 버전으로 가게 돼서 여러분들에게 딱 좋은 학습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저도요.
자, 1월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1월 공부가 1년 저하입니다. 1월 때 배운 것들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1월부터 좀 침착하게 잘 하시고, 문제는 지금 내년 1학기에 논문이 있는 학생들이거나 교생 있는 학생들은 일단 1월은 충실하게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3, 4월 혹은 교생, 5, 6월 요때 논문 혹은 3, 4월 논문 이럴 경우는 저랑 개인적인 스케줄을 제가 점검해 드리면서, 자, 요 시간에 논문 쓰세요. 대신에 요때는 요것만 보세요. 다른 거 보지 말고. 마음이 급하고 조급하고 다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럴 수 없으니까 요건 그냥 잘라. 요것만 이해하고 오세요. 대신에 남은 시간에 마음 편안하게 논문 쓰세요.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스케줄 관리해 드릴 거야. 어쨌든 그것이 되려면 1월 기본 이론부터 튼튼하게 다져놔야 되겠죠. 요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재밌고 신나게 기초부터 세밀하게 꼼꼼하게 해드릴 거고요. 책은 내년 새로 출판된 책일 거고요. 그 다음에 임용시의 모든 영역을 자세히 다뤄드립니다. 단순 기평부터 서술형 맥락까지 설명해 드리고요. 3, 4월 달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 새로워진 뉴 버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뉴 버전이다. 그래서 기출을 확산해 드리고요. 확산하고, 기출은 정답만 말씀드리는 건 그냥 기출 해설. 이게 중요해 정도는 그냥 흔히들 그걸 기출 분석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건 기출 분석이 아니고 그냥 기출 해설 쪽에 가까운 분석이다. 제 수업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 문제, 이게 나왔기 때문에 디자인 역사에서 팝아트가 나왔고 사출 성형하는 방법이 나왔으니까, 그렇다면 디자인 역사에서 이제 이 유파를 봐야 돼 라고 확산해 드려요. 그리고 이 유파의 제품은 이런 것들이야, 이런 것들의 제작 방법은 이런 거, 이젠 이것까지 보셔야 돼요 라고 확산해 드려요. 그게 더 장점이에요. 단순히 기출 정답은 시중에 다 떠돌아요. 기출 정답만 볼 것 같으면 기출 분석 강의 할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저는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기준으로 나올 만한 주제를 알려드려요. 늘 그런 것들을 적중했고요. 그 부분은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건 참 못하고 자신 없는데 여러분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을 좀 합격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정말 막 늘 불타오르고 그런 성실은 있어요. 두 번째, 이렇게 이제 그 기출 확산 이런 거 잘하고 적중 잘합니다. 그리고 책이 예뻐요. 표지가 예쁜 게 아니라 보시기에 공부하기 편하게 만들었어요. 편집 디자인을 디자인 전공 한 분하고 따로 이렇게 컨택을 해서 아주 꼼꼼하게 디자인하고 편집을 합니다. 책을 딱 펴면 거기에서 딱 끝나요. 요 학자가 그 다음 페이지까지 넘어가는 건 거의 없어요. 일반적인 책은 딱 펼쳤을 때 여백이 있으면 이쪽 페이지를 밑으로 끌어당기거든요. 전 그렇게 안 해요. 이쪽 여백이 있어도 그냥 끝냅니다. 왼쪽 페이지 끝, 오른쪽 페이지 새로 시작. 항상 그래요. 그래서 공부하기가 너무 편해서 이쁘단 표현을 하는 거야. 디자인 자체도 이쁘고요. 기대해 주세요. 내년 책. 자,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에요. 기출 확산 강의. 그래서 역대 기출 문제 중요도판 정답 풀이 해드리고요. 출제 가능성이 높은 확장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새롭게 추가되는 거, 출제된 필독서 추가 공부 시켜드릴 거예요. 중요 주제, 도판, 필요한 챕터 정리해드릴 거고요. 배경과 개인 서사, 요즘 시험 주제죠. 이런 거 해드릴 겁니다. 3, 4월, 5, 6월 달 필독서가 이렇게 됩니다. 미결원, 한미사, 중비사 3월 달에 먼저 보여올 거예요. 얘네가 좀 어려운 애들이라서 조금 더 많이 봐야 될 시간이 좀 있어서요. 좀 보게 되고 5, 6월 달은 서미사, 조각사 이렇게 될 건데 좀 천천히 꼼꼼하게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용고시에서 필독서는 필수이죠. 필독서 안내는 1월 달에 드릴 거고요. 중요 내용 분석, 문제풀이를 만들어 드려서 복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 겁니다.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1월 달에 미리 말씀드려서 여기 필요한 책들을 좀 미리 사셔야 돼요. 책은 여러분들이 준비 좀 해야 되겠고요. 5, 6월 달 꼭볼 80제. 이제 정샘하면 꼭볼 80제. 이렇게 되는데 올해 9문항 적중했습니다. 이 정도면 자랑할 만하죠. 그리고
1,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 형성평가를 했어요. 수업 끝나고 늘 풀었던 형성평가. 거기서부터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그래서 문제 만들어 드리는 것을 하나하나 다 버리지 말고 좀 모아서 공부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매주 적중 예상 문제, 이론 정리, 또 기초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5, 6월 달은 진행을 할 거고요. 실제 기출문제 동형으로 가겠습니다.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걸로 진행할 거예요. 그 외에는 이제 일반적인 진행입니다. 모든 과목이 똑같은 거 7, 8월, 9, 10월, 11월 파이널 정리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적중 좀 추구하면서 꼼꼼하게 가르치려고 그래요. 조금 꼼꼼하게. 아마도 제가 먼저 질문할걸요.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듣다 보시면 여러분 궁금한 거 없어요? 이해 안 되는 거 없어요? 내가 먼저 물어볼 거야. 대답 안 하면 내가 물어본다. 빨리 물어봐. 막 이렇게 할 거예요. 들어보시면 알아요. 이해가 될 때까지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인강생들은 우리 카페에 질문 칸이 있어요. 그 질문에 이렇게 좀 쭉 질문하시면 그게 좀 금방금방 질문이 대답이 안 되더라도 꼭 대답은 달아드려요. 자, 그래서 이제 종합 정리를 하자면 커리큘럼에 대한 종합 정리예요. 연간 커리큘럼을 믿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고민 많이 했거든요. 올해, 그러니까 내년 시험에 적정한 것, 또 여러분 스타일에 적정한 것, 조금 더 효과적인 것, 어려운 시험 공부를 조금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이러한 모토로 구상하고 짜고 회의하고 조정하고 했기 때문에 연간 커리큘럼이 좋아요. 그래서 요즘은 또 패키지로 연간 패키지로 강의 등록을 하잖아요. 그게 아마 지금 12월인데 크리스마스 시즌에 아마 잠깐 패키지 굉장히 좀 할인해서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좀 경제적으로 좀 유익하니까. 그리고 직강 또 다르고요. 직강 패키지 그 기간이 다르고 인강 패키지 기간이 달라요. 인강과 직강의 강의의 장단점은 있습니다. 제 강의는 그 집중력이 좀 있는 강의예요. 그래서 벌써 1시간 됐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요. 졸는 사람 거의 없어요. 아무리 더운 여름도. 그리고 이제 한 50분이나 1시간씩 딱 끊어서 전개가 되는 강의인데, 직강에서는 즉각 질문이 가능하고 해결이 가능하고요. 개별 관리가 가능하고 스터디 관리가 가능해요. 코로나 시즌에서도 방역 다 준수해서 스터디 다 진행했어요. 알뜰하게 재밌게 진행했어요. 인강은 그게 좀 안 되죠. 반면에 인강은 자기가 원하는 시간, 자기 스타일에 맞게 강의를 끌어가면서 들을 수가 있잖아요. 첨삭이나 강의 제공되는 건 똑같아요. 자료 제공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별 관리 차원에서 좀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연간 커리큘럼도 이벤트 기간이 좀 있으니까 연간 강의 커리큘럼을 믿고 가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 이벤트 기간을 좀 잘 보셔서 그때 하는 것이 조금 훨씬 경제적이에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은 경제적이고, 그렇죠. 그다음 영역별 주제별로 각각 다른 영역 채택하는 게 좋고요. 공부 방법이 일정할 수가 없죠.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야 돼요. 어제가 날씨가 쨍 했으면 오늘이 비가 오면 공부가 좀 달라야죠. 어제 쨍 했으면 좀 이렇게 어려운 역사, 미술사 같은 거 해도 어렵지 않은데, 날씨가 비가 오고 우울하면 미술사 공부해 보내면 이거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좀 편안하게 커피 한잔 마시면서 좀 쉽게 읽을 수 있는 거, 좀 묵상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날짜, 영역, 주제별로 달라야 돼요. 이런 걸 계속 저랑 의논하십시오. 기입형, 서술형 공부 방법이 달라야죠. 또 월별, 시기별 달라야죠. 논문해야 되고 교생도 해야 되고, 그렇죠? 또 나른한 봄, 꽃피는 춘삼월, 그게 공부 안 되지. 그럴 때는 좀 공부 시간 좀 줄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 찾아야 되고요. 이해와 암기, 복습 그렇게 가야 되겠죠. 네. 자, 벌써 1시간 됐습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가 따뜻한 물 한 잔 먹고 그리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깐만 쉴게요.